당신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혹시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의 진심 어린 말을 가볍게 여기며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누군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 속에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낮추고 심지어 관계에서 약자의 위치에 서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떠올리며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을 느끼셨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말이란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때로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만만함으로 오해받아 다른 이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을 경험하곤 합니다. 어느 날 한 회사에서 일하던 영주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썼고 동료들의 요청도 거절하지 못한 채 항상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제가 조금 더 하면 되죠. 영주의 이런 말들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은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자신의 책임조차 영주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도한 업무에 지쳤고 정작 자신이 힘들어질 때에는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는 단순히 언어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이미지와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인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말들은 우리의 노력과 진심을 왜곡시켜 관계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들이 문제일까요? 첫째로,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관대한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처음에는 호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줄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주의 사례처럼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떠넘길 때 우리가 이를 수용하는 말로 대처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우리가 대신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상대방은 책임감을 잃게 됩니다. 셋째로,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에게는 우리의 불편함을 느낄 기회를 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억압된 감정들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우리를 더욱 소극적이고 위축된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말들이 어떻게 우리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들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언어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청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경희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희는 대학 시절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친구로 통했습니다. 어떤 부탁이든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 탓에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배려심 많은 태도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희는 대학 과제에서 팀플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몫을 넘어선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경희라면 잘해줄 거야 라며 자신의 할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을 때도 경희는 아무런 불평 없이 그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노력과 희생을 고마워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친구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희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경희는 왜 항상 자기 주장이 없어? 솔직히 너무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경희는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존중이 아니라 가벼운 농담과 무시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호의를 악용당하고 오히려 평가절하당하는 상황은 그녀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는 자신의 친절함이 때로는 관계에서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희가 겪었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경희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하지만 경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게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경희의 호의를 끝없는 자원처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희는 자신을 표현하는 데 서툴렀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채 모든 부담을 혼자 떠안으려 했습니다. 이는 그녀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녀의 고충을 이해할 기회를 잃었고 결국 관계는 더욱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로 경희는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합니다. 경희의 경우 그녀의 노력은 친구들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녀를 만만하게 보는 시선을 불러왔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경희 개인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경희처럼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거나 스스로의 한계를 표현하지 못해 힘든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타인의 기대를 지나치게 수용하는 태도는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령 친구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라고 정중히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적당한 거절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절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에 응답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일을 떠넘기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건 내 몫이라고 생각해. 내 일도 처리해야 해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명확히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거절이 당신의 책임감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피하기 위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욱 키울 뿐입니다. 경희의 사례에서처럼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많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끔은 내 마음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 우리 함께 나누며 해결하면 어떨까? 라는 대화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잘한 일이나 성취를 기록하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오늘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프로젝트, 친구와의 약속을 잘 지킨 1등을 떠올리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다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자기 확신이 점차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말과 행동에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언제나 당신의 진정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의 거절에 실망하거나 불쾌해한다면 그 감정은 전적으로 그들의 몫이지 당신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믿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지나치게 맞춰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방송을 들으면서 자신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꿔볼 용기가 생기셨나요? 우리가 자신을 존중해야만 타인도 우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생활에서 이 원칙을 적용한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하며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자신을 존중하고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원칙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민주는 결혼 후 부모님과 자주 마찰을 겪었습니다. 특히 명절마다 양가를 오가는 문제로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고민하던 민주는 항상 부모님의 요구를 우선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아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할 때도 민주는 침묵하거나 애매하게 웃으며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민준이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를 이해해. 하지만 나는 항상 내 입장을 희생해야 하는 것 같아. 우리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내의 말은 민준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그제야 자신이 부모님의 요구와 아내의 감정 사이에서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주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려 이번 명절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내에게도 마음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불만을 표했지만 민준이 진심 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자 점차 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준의 아내도 그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민준의 사례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못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끌려다니곤 합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의 감정을 존중하며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민은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양보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동료들은 종종 지민에게 "이거 네가 좀 맡아줄래? 내가 하면 빨리 끝날 것 같아라는 말을 했고 지민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떠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고 느껴 기뻤지만 점차 일이 과중되면서 지민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지민을 호출해 말했습니다. "지민 씨, 요즘 일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업무는 조금 소홀한 것 같아요. 괜찮은 거죠?" 이 말을 들은 지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은 동료들과의 대화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 업무도 꽤 많아서 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당황한 듯 보였지만 지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변화는 그가 동료들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 결과였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늘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이후 직장에서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도 민준이나 지민의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요구에 자신을 지나치게 맞추며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더 깊어지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맞추거나 희생하는 태도가 어떻게 관계를 왜곡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연은 오랜 친구인 혜진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혜진의 기분을 우선시했습니다. 혜진은 종종 자신의 고민이나 불만을 털어놓았고 수연은 항상 경청하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수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연이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조차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혹은 "그래도 나는 더 힘들어라며 대화를 끊곤 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관계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과의 대화 중 수연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아, 나는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늘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해. 그런데 가끔은 내가 이야기할 때도 조금만 더 내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어." 혜진은 당황했지만 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수연과의 대화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용기는 오랫동안 유지되던 불균형적인 관계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공정하게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또 다른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진영은 회사에서 항상 웃으며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진영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점차 동료들은 진영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준비, 자료 정리,
심지어는 개인적인 부탁까지. 진영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영은 자신이 점점 소모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진영은 마음을 다잡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기쁘지만 저도 제 일이 많아서 우선 제 업무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동료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진영의 단호한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그 이후 진영은 여전히 친절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업무 능률도 올라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도한 친절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혜진이나 진영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아니오를 시도해 보세요. 그 아니오는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희생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수는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은정을 늘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은정이 힘들어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은정도 고마워하며 지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은정은 지수가 항상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소한 부탁도 당연하게 여겼고 지수가 바쁜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거절했을 때조차 은정은 자신이 외면당했다고 느끼며 서운해하곤 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자신이 지쳐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자신의 선의가 어느 순간 부담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은정과 솔직히 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정아,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항상 너를 도울 수는 없어. 나도 내 삶이 있고 때로는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가 있거든. 너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엔 은정이 서운해했지만 지수의 말이 진심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은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지수 역시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관계에서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질 때 그 관계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선의로 시작한 행동도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의존을 키우거나 우리를 소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세우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그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거나 상대방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하거나 기대기에 앞서 서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계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나요?
이 방송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작은 힌트를 주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